아니야, 모든 게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다고.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테드 강연에서 2,800만 뷰를 달성한 유명 블로그 작가 티뮤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가 할 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2,8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었을까요? 이것은 할 일을 미루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다음 그래프를 보세요. 처음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일을 미루느라 계획을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한 것입니다. 익숙한 계획표지요. 그는 마침내 시간이 점점 흘러 마지막에 단 3일이 남자 이틀 밤을 꼬박 세워 그 과제를 겨우 마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이 너무나 훌륭하다고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과제를 맡을 때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죠. 미루는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와 다르답니다. 두 사람의 뇌 속에 합리적 결정권자가 있는 것은 공통이지만 미루는 사람의 뇌에는 순간적인 만족감 원숭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아니야, 모든 게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다고.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원숭이가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과제를 받고는 지금 하는 게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숭이는 속삭입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음악을 듣고 쉬고 나서 시작하면 더 효율이 높아질 거야. 한참을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이 원숭이는 또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미스터 트롯 우승자가 신곡을 발표했다는데 정말 궁금하지 않아?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는 어젯밤에 아쉽게 놓친 사랑의 콜센터 영상, 그 가수들의 사생활 영상,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를 다 들어보면서 즐기다 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미가 당기는 레시피를 찾아서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슈퍼마켓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원숭이는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 원숭이는 운전대를 잡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지식이 짧고 오직 두 가지에만 신경 쓴다고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것. 우리가 강아지라면 쉽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더 많은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향한 꿈이 있죠. 이것을 지향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편안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이 원숭이가 노는 놀이터를 암흑의 놀이터라 부릅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잘 아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놀면 재미가 있을까요? 여가 활동을 하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공기는 죄책감, 공포, 불안, 자기 혐오로 가득한데 이를 미루는 사람들이 잘 아는 감정입니다. 이 원숭이가 득세하는 암흑의 놀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덜 즐겁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곳,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영역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를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를 내려다보며 암울한 순간에 지켜주는 존재인데 이름은 패닉 괴물입니다. 이 패닉 괴물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휴면 상태로 지냅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무시무시한 후환이 닥쳐올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갑자기 깨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원숭이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운전대를 잡고 놀다 보면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그때 패닉 괴물이 달려옵니다. 이것을 무서워하는 원숭이는 나무 위로 도망갑니다. 그제서야 합리적 결정권자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루는 사람들의 시스템입니다. 미루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미루기의 결과가 단기적으로 제한됩니다. 마감 기한 직전에 패닉 괴물이 관여하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미루기는 마감 기한이 없는 분야로서 예술이나 사업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나서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직업 이외에도 정해진 기한이 없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고 건강을 돌보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이 분야에는 패닉 괴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루기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조용히 혼자서 괴로워합니다.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불행과 후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루기는 자신을 인생의 구경꾼같이 느끼게 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답답한 것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꿈을 향해 출발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루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원숭이의 교묘한 속임수는 이렇게 마감 기한이 없는 분야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생 달력입니다. 여기에 90년의 일생 동안 한 주마다 네모 상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모 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지만 유심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상자를 썼죠. 누구나 인생에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언제나 순간적 만족 원숭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편안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행복해지는 활동으로 네모 상자를 채워가야 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네모 칸들을 세어보며 하나씩 채워나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머릿속의 원숭이에게 지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